윗근의 지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42번엔 윗근의 밑줄진 A부터 E 중에서 문맥상 연말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께 위기는 뭐야? 이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안 좋은 건 뭐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문제를 빨리 푸는 데 있어서 악영향이야. 그리고 시간 압박이 있대요. 그렇죠? 얘는 부담감이죠. 자, 41번, 42번 쪼개볼게요. 얘는 대부분 글의 제목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2번은요, 문맥상 낱말이라고 했잖아. 얘는 지문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야 돼요. 먼저 각 문제의 뭐를 읽고 파악해야 할 정보를 확인해야 되냐? 바로 첫 번째 지시와 컨텍스트.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어디에 밑줄을 그어? 중요한 거에 밑줄을 그어야 되니까 어디? 이 죄는 단어 어구 또는 문장. 이 문장의 주제문 같은 걸 해야 돼.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읽어서 글의 전개 방식을 예측하기. 두 번째, 각 문장의 첫 문장과 지문 전체, 지문의 끝문장. 이건 문단의 끝문장이 아니라 문단별로 끝문장이 아니라 마지막 그냥 끝부분 하나만 봐요. 시간 안배를 잘 못하면 틀릴 수 있죠. 그 외에는 틀릴 우려가 없다. 중문 유형입니다. 중문 유형 겁나게 쉬워요. 기억나세요? 예. 하지만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어떻게 하면 쉽느냐? 시간 분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왜? 시간이 부족하면 쫓겨가지고 이 쉬운 유형. 한 지문, 조금 긴 한 지문만 읽고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 유형을 쓰레기통으로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분배만 잘하면 된다 라는 말만 30초간 전해줍니다. 바로 문장으로 넘어갑시다. 하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애교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끝을 향해 달리고 있군요. 16번째 유형인 중문에 대한 유형 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나 같은 경우에는 중문이라고 부르고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뭐 이문항, 장문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네. 아무튼 나는 중문이라고 부를게요. 네. 41, 42 끝이 보이죠? 끝에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만 잘하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 못하면 틀릴 수 있죠. 시간 분배 때문에 시간에 쫓겨갖고 틀릴 수 있다고. 그 외에는 틀릴 우려가 없어. 너희들이 앞에서 내가 가르쳐준 내용을 잘 습득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 유형은 내가 가르쳐줄 게 없습니다. 내가 다 쉬운 것도 어려운 것처럼 하면서 보라고 했지만 내가 이 말을 진짜 인강 찍으면서 몇 번 했는지 모르겠다. 끝을 향해 달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셔도 됩니다. 정말로. 네, 그대로 활용해 써먹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써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 힘들게 배워왔던 것들 여기서 진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지문 다른 물론 문제에서 써먹지만 내가 배우면서도 써먹을 수 있어. 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도 내가 이거 배웠던 기억난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확실한 유형입니다. 중문. 자, 발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죠. 41번은 이겁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42번엔 윗글의 밑줄친 A부터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걸로 나와요. 이 유형은 하나의 긴 지문의 두 개의 유형이 문제가 함께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지문에 비해 길어요. 일단 첫 번째 깁니다. 대개 한 문제는 글의 대의를 파악하는 문제. 그래서 요즘은 제목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추론하는 문제. 지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냐. 그래서 요즘은 어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는 제목이나 주제, 지금 제목 나오고 있다 그랬고 다른 하나는 밑줄친 어휘 쓰임 또는 빈칸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 거예요, 정리. 일반 장문 유형은요. 글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이건 추세인데요. 추세 경향에서 보기 전에 한번 알려주고 설명할 게 있어서 알려주고 넘어갈까 해요. 글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시간의 압박도 있죠. 난이도도 높아져.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께 위기는 뭐야? 이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안 좋은 건 뭐야?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문제를 빨리 푸는 데 있어서 악영향이야. 그리고 시간 압박이 있대요. 맞죠? 얘는 부담감이죠. 이거를 최대한 버리면서 핵심 정보에 집중하고 걸러내야 된다. 그래야 시간이 단축된다. 이거 두 개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는 이거예요. 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선생님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 얘가 지금까지 너무 쉬웠습니다. 중문, 장문에서 나오는 지문의 수준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정말. 다른 유형에서 어렵게 내는 주제에 여기선 너무 쉽게 냈어요. 왜냐면 마지막이다 보니까 우리 가원 씨께서 굉장히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들의 욕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려우면 중간이 쉬웠어도 결론은 야, 뭐 이렇게 어려워? 해버릴 수 있잖아. 더더군다나 중문, 장문이 어렵다고 하면은 진짜 나오잖아요. 욕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를 우려해서 여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린 것 뿐이에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하나 여러분들이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푸다 보니까 부담 없이 맞출 수 있다고. 올라가는 거 나발이고. 오케이? 좋아. 실제 경향 먼저 볼게요. 자, 41번, 42번 쪼개볼게요. 얘는 대부분 글의 제목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단문에서 제목은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서 제목이 제목, 주제, 요지, 주장으로 바뀌어야 될 만큼 어려워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얘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다는 건 이겁니다. 힌트를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대부분 글의 앞부분하고 앞문장하고 그리고 뒷문장을 읽으면 정답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다. 오케이? 앞하고 뒤만 읽으면 정답 빠방 나올 수 있습니다. 엄청난 희소식이지. 그러니까 첫 문장과 끝 문장 읽는 기술을 이용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 접근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 실제 경향이 이러니까 더 쉬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2번은요. 문맥상 낱말이라고 그랬잖아. 얘는 지문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야 돼요. 우리 가원 씨가 지문을 이만큼 다른 지문에 비해 이만큼 길이를 길게 제시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읽고 정답을 찾길 바라겠어요? 이만큼 읽고 정답을 찾길 바라겠어요? 당연히 이만큼 읽고 정답을 찾아야지 지들이 지문 고른 것도 뿌듯뿌듯하고 그만큼 시간을 너희들이 더 할애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해서 빈칸 유형이 어휘의 쓰임의 적절성을 묻는 유형으로 변화한 겁니다. 원래 빈칸 추론이었거든요. 이게 봐봐,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빈칸 추론에 그 빈칸의 앞, 뒤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도 있고요. 거기고 지문의 핵심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푸는 애들이 많은 거야. 더더군다나 지문의 난이도가 쉽잖아요? 그럼 뭐를 의미하겠어요? 지문에서 그 빈칸의 앞, 뒤에서 쉽게 언급을 한 번 더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안 읽는 거야, 애들이.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한 이만큼만 읽고 정답 2개를 다 풀어버려. 이러면 중문에 있어서 중문 유형의 출제, 평가원의 출제 목표? 네, 목표와는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읽게 하고 싶으면 그 지문 전체의 선지가 고르게 있어야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밑줄 친 쓰임, 밑줄 친 어휘의 쓰임으로 변화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어야 되잖아,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41번을 풀면서 파악한 지문의 내용. 여기서 앞뒤에서 파악했잖아. 그거를 가지고 선지의 단어들을 확인해요. 낱말이 직접 적절한지를 확인한 방법은 뭐겠어요? 밑줄 친 낱말에 이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밑줄 친 낱말을요, 주로 반이어기 때문에 반대 개념을 한번 넣어보는 거는 굉장한 힌트가 됩니다. 반대 개념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부적절한 낱말로 반이어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어휘 추론, 어휘 유형, 어법 어휘에서 어휘에서도 이랬죠? 얘도 마찬가지. 기출문제에서 부적절한 낱말로 반이어가 제시되는 거는 선지마다 반대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유의어가 아니라 반이어.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라 반이어가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이어가 들어가면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잘 어우러지는지 내용상 흐름을 찾는 겁니다. 문맥상 흐름이 내용상 흐름이라는 말이에요. 참고로 아직 기출문제 수가 많지는 않아서 나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요. 부적절한 낱말이 선지 1, 2, 3, 4, 5 5개가 있으면 5, 4, 3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4, 5.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이게 문제 출제 의도가 뭐라고? 어휘로 바뀐 이유가 뭐라고? 지문을 너희들이 다 읽게 하고 싶어서. 최대한 많이 읽게 하고 싶어서인데 이게 앞에 나오면 어머 정답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경계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지 위치, 도도 3, 4, 5의 위치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가원 씨도 사람인지라 이런 경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라는 명목하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자, 이 문제는요, 어려워하는 경우가 진짜 쉬운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2개 중에 막 하나 틀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설명을 해줬으면 뭐를 주의해야 돼? 그대로지. 그거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어렵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후반부에 출제되다 보니까 시간 촉박. 두 번째, 전체 글의 이해를 해야 된다. 문맥상 전체 글을 읽으라고 했지 내가 이해하라고 그랬어? 이해하라고는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초점을 두는 건 좋아요. 하지만 단 한 번만 읽으시는 게 목표인 거예요. 전체 글을 이해하는 거는 문맥상 제목 문제 둘 다 필요해요. 하지만 2번 이해를 하려고 새롭게 계속 보는 거는 너희들한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읽는 거죠. 41번 풀 때도 전체 읽고 42번 풀 때도 전체 읽는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글을
이해하는 데 초점은 두되 한 번만 읽어서 두 개 모두 해결해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보통 두 번째 유형이 추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휘 추론이라고 했잖아. 내가 어휘 가르칠 때 기억나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너희들 진짜 공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휘 추론 문제다 라고 생각하세요. 빈칸 추론 나왔었죠? 그런 추론 문제랑 비슷해요. 어휘도 추론 문제예요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이 정도는 좀 지엽적이었어요. 내가 말했던 기억 중에. 그래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됩시다. 안 되면 반복하면 되잖아요. 인간 20분밖에 안 되는데. 응? 안 그래? 그래, 안 그런 걸로. 몰라. 니들 알아서 해. 니들이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안 그래? 반드시 뭐와 연관을 지어서 해결되는 게 좋냐면 이거랑 연관을 지어서 해결하면 돼요. 자, 추론을 요구하면요. 반드시 글의 내용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글의 주제라고 말을 해줄게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주제만 알아도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만 다시 읽으면서 풀 수 있으니까요. 주제만 알아도 두 번째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거 지금 오타예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한 후에 필요한 부분만 다시 읽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주제를 한번 찾았잖아? 그러면 이 주제를 찾고 거기다가 정보량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를 너희들이 스캔할 수 있다는 거죠. 해결의 실마리는 모두 지문에 근거합니다. 지문에 근거.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또는 문제가 까다로워 보여도 침착하게 calm down 해가지고 이거에 접근해야 됩니다. 어디에 적극 활용해? 지문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문에 힌트가 있다니까 지문. 정답은 지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오케이? 그거 기억하십시다. 자, 이래서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학습전 길잡이로서 같이 보게요. 먼저 첫 번째. 먼저 각 문제에 뭐를 읽고 파악해야 할 정보를 확인해야 되냐? 바로 지시어. 첫 번째 지시어. 와 컨텍스트.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어디에 밑줄을 그어? 중요한 거에 밑줄을 그어야 되니까 어디? 핵심이 되는 단어, 어구 또는 문장. 이 문장이 주제문 같으면 이거 해야죠. 여기다 밑줄을 그어요. 그리고 중요 내용은 메모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설명해 줄게. 특히 내가 메모라는 단어 처음 썼죠. 여러분. 앞문제도 메모하면 좋은 유형이 있었는데 그래도 메모 안 해도 답을 찾는데 큰 지장이 없어서 메모하란 말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메모를 하라 그러죠. 이유가 뭐냐? 지문의 길이가 말했다시피 길어요. 지문의 길이가 길면 여러분들 읽다 보면 지문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그랬죠. 이게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줄을 안 치거나 메모를 안 해놓으면 이 지문에서 읽었을 때 날아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말했다시피 빈칸 추론 유형이 지문을 어렵게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 해석은 분명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얘도 의외로 그럴 수가 있어요. 지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소재가 두 개가 제시될 수도 있어요. 지문이 길 때는.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는 거야. 기억을 못 하는 거지. 분명히 난 독해했는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하는 것이 너희들의 뇌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메모한 부분 이제 그것 두 개를 참고해서 문제의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문제 유형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유형이 너희들까지 그대로 가는 확률도 더 높아요. 그대로 갈 확률이 내가 보기에 한 65%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35%의 확률로는 너희들의 문제에서 출제 트렌드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 16, 17번에 있던 긴 말에 대한 응답이 짧은 글 뒤에 있는 3, 4번으로 오고 순서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소소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요. 따지고 보면 하미 추론도 2019학년도부터 생겼어요. 어려운 유형들 어디 뭐에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안정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조금씩의 변화 및 평가원은 도전을 거듭합니다. 특히 6구에서 특히 만약에 바꿀 거면 모험을 한번 해보죠. 한번 실험적으로 제시를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1번은 주로 대입 파악 유형이에요. 자, 대입 파악 유형은 어떻게 푸는지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은 주로 세부 내용 파악 유형. 세부 내용 파악하는 거 정답 일치 불일치 하면서 골랐던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얘네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 줄 게 없다 이거예요. 어휘 추론 문제는요. 뭐가 포함된 문장? 뭐가 포함된 문장? 당연히 어휘가 포함된 문장.
밑줄 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이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그 어휘를 답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그지? 그리고 또는 어디의 내용을 바탕으로 봐야 된다? 그 밑줄 친 부분의 앞뒤 문장. 그 어휘가 알다시피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지만 유의어로서 바꿔서 쓴다 그랬으니까 앞뒤 내용상 그 단어가 적절하면 있으면 그러니까 있고 같은 흐름 플러스면 플러스대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 단어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의 내용을 바탕으로 밑줄 친 어휘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뭐가 확실하냐면 대체로 앞뒤 관계가 확실한 거. 이건 같은 관계예요. 같은 말이에요. 앞뒤 관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에서 이게 밑줄 어휘야. 여기에 뭐가 있었어. 뭐 이메일이 있었다 치자. 그러면 앞에 뭐 소셜이 나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으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관계가 없어도 답일 수 있죠.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 단어가 틀렸다고 판단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지문 안에 답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염두하셔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어휘가 포함된 문장과 그 문장의 앞뒤를 통해서 유기성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추론 문제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OSM 해결풀이 전략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반복 수준이에요. 왜냐면 앞에서 내가 지금 이 긴 거를 읽으면서 다 말을 해줬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께 OSM 해결풀이 전략으로서 41번과 42번 풀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읽어서 글의 전개 방식을 예측하기. 자, 이게 문제를 먼저 읽으라는 거는 그 문제가 제목인지 어휘인지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죠. 제목이 41번에 나왔는지 어휘가 42번에 그대로 나왔는지 이거 체크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동시에 이거를 읽잖아. 글의 전개 방식 예측이 가능해요. 문제를 먼저 읽었을 때 이 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어떤 정보가 되게 중점적으로 다뤄지겠구나. 중점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케이? 뭐 이외엔 설명할 게 없어요. 두 번째, 각 문장의 첫 문장과 이거 지금 뭔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좀 더 문장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자면 각 문단이 여러 개잖아. 장문, 중문, 유형은 각 문단의 첫 문장과 그리고 지문 전체, 지문의 끝문장. 이거는 문단의 끝문장이 아니야. 문단별로 끝문장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냥 끝부분 하나만 봐요. 앞은 세 개를 다 봐야겠지. 그러니까 문단이 세 개면. 하지만 끝은 딱 하나만. 지문의 끝문장을 읽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목 유형이잖아요. 제목 유형이 출제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단문하고 내용이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게 장문 독해에서 첫 문장과 끝 문장 이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읽으면 제목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거기서는 적용이 잘 안 되는데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를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앞하고 뒤만 읽었을 뿐인데 여러분 제목이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청난 힌트죠? 맞아? 근데 4분의 3이요 선생님?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4분의 1의 확률이 있네요. 이씨 4분의 1은 적은 게 아니에요. 25%나 되잖아요.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뒤에서 우리가 어휘 문제 풀 때 특징이 뭐라 그랬어?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의 쓰임을 찾는 거는 지문 전체를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읽었을 때 전개 방식 예측뿐만 아니라 4분의 3을 정답뿐만 아니라 소재를 예측할 수도 있고 지문 내용을 예측할 수도 있고 그죠?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했어서 정답을 못 찾고 4분의 1이 됐다 한들 이 뒤에 이 42번에 접근하는 방법으로도 적절해지요. 이게 잘 써먹힌다고. 그러면 4분의 1일 때는 이거를 다시 풀어야 돼. 풀기 위해서 지문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지문 전체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이때는 이제 얘를 넘어오는 거야. 어휘 문제를 넘어서 지문을 읽기 시작해요. 그렇게 골라내자 이거야. 지금 여기서 소재도 찾았고 핵심어도 찾았다고 보자고. 첫 문장과 이거에서 소재 예측을 했다는 거는 핵심 문장을 찾았을 수도 있고 못 찾았을 수도 있죠 물론. 그리고 핵심어를 찾았을 수도 있고 못 찾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이유가 내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해줬고 여러 번 증명을 해줬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얘도 첫 문장 끝 문장을 가지고 풀어도 못 풀어도 괜찮다. 푸는데 못 풀어도 괜찮다. 여기서 내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이 유형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에 따른 견해 차이가 분분합니다. 굉장히.
대표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먼저 풀라 그러죠. 제목부터. 하지만 여러분 지문 전체를 읽어야 하는 유형은 내가 계속 말했지만 문맥상 적절한지 않은 영어 어휘의 흐름을 찾아야 되는 거. 얘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휘 문제랑 제목 유형을 동시에 두 마리를 다 잡기 위해서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선생님들 몇몇은 얘를 먼저 풀면 제목은 당연히 풀린다 라는 명목 하에 얘를 먼저 풀게 하는 선생님도 계셔요. 이거 나쁜 방법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읽어서 제목 유형 찾을 수 있어. 4분의 3. 그것도 그 기회도 노리고 이 기회도 잡고 4분의 3의 정답 확률도 그리고 소재를 찾음으로써 뒤에 읽을 때 지문 전체를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어휘 쓰임도 더 찾기 쉬워지고 그 다음에 지문 전체를 독해하는 수준, 독해하는데 지문을 좀 더 알고 정보량을 제대로 캐치를 하고 보는 거잖아요. 중요한 확률이 높은 문장을 상대적으로 보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시간을 운운하면서 얘를 풀면서 얘를 푸는 방법을 하신다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더 걸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뭘 해도 너희들 마음인데 나는 이런 이유에서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말을 확실히 드립니다. 물론 나랑 같은 견해를 보이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두 개로 쪼개져 있다 이거예요. 요약 문제도 A, B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선택지만 보고 다 봐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요약문만 보고 다 봐라.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마지막에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선생님들끼리 다를 수 있어요. 말했다시피 내 인강은 내 인강만 들어라 라고 말하는 인강이 아니죠. 다른 인강과 더불어서 짧은 인강이니까 너희들의 수준을 높여라. 그 지문만 읽어서 보편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보편적인 거에 특수성을 더해라. 인강 자체가 특수하잖아. 이렇게 짧은 인강 본 적 있어? 안 그래? 그거를 써먹어야 되려나. 써먹으려면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야.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나랑 같은 의견으로 하시는 선생님의 의견도 들은 적이 있겠지만 다른 의견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그거에서 뭘 선택하든 자유고요.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정답 맞출 확률이 높고 시간을 줄일 확률이 높아 보이면 그거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아까 말한 방법대로 이 두 개 얘를 같이 풀면서 이 얘를 같이 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시간이 당연하게 덜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견해가 분분함을 제시해 준 겁니다. 오케이, 좋아. 그 다음 이제 42번. 아무튼 나는 42번 이제 이렇게 하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읽었잖아. 그러면 이제 이어 읽는 거야. 대신 이어 읽을 때 반대 개념으로 확인하면서 읽기.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문제의 답을 못 찾았을 경우도 있지만 일단 여기로 넘어왔으니까 두 번째 문제 풀자 이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부적절한 낱말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낱말의 반대의 낱말이 반의어를 생각하면서 넣어보는 거야. 반의어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반의어를 대입시켜 봅니다. 이랬을 때 이게 자연스러우면 이게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어휘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대입을 했을 때 반의어를 넣었을 때 이 지문이 뭔가 말이 이상해졌어. 되게 그러니까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뚱맞아졌어. 이러면 흐름이 안 맞는 거잖아. 이럴 때는 과감하게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 곱게 접어 한우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원래가 맞는지 너희들이 생각한 반의어가 맞는지를 비교하면서 보면 돼. 한번 해석했으면 두 개가 비교가 되잖아요. 낱말 유형 같은 경우는 추론 유형답게 해석을 요합니다. 내용상도 틀릴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틀릴 수도 있고 단어가 어중증하게 틀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앞뒤 문장까지 중요한 마당에.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독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대략적으로 읽으라고 저번 시간 요약에서 말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첫 문장에 이어 읽으면서 반대 개념으로 확인하며 읽기. 반의어를 넣어보는 게 정답 확률을 높여주니까. 그 단어만 가지고 흐름을 적절한 걸 타지는 것보다. 알겠지? 이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선택지를 고르자. 자, 선택지를 이제 골라야 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여러분들 41번을 풀었을 수도 있고 못 풀었을 수도 있죠. 이때는 이제 41번을 확실하게 풀 수 있을 거야. 지문에 대한 정보를 전체적으로 다 받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때 41번을 풀었든 안 풀었든 풀었으면 검토하고 안 풀었으면 이제 풀어요.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너희들 풀었느냐 안 풀었느냐에 따라. 이거는 다르죠. 앞뒤만 가지고 정답 찾을 수 있는 경우가 4문제 중에 3이니까 4분의 3일 때에는 검토 시간을 가지면 되고 4분의 1에 들었을 때는 풀기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 고르기를 넘어서 이번엔 이거예요. 너희들이 고를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택지가 반이어잖아요. 반이어 관계가 높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글 전체에서 핵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명확합니다. 보통 지금 앞에 제목은 주제랑 관련이 있죠. 맞아요. 제목은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주제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중요 어휘를 구멍을 뚫는다면. 하지만 어휘는 상대적으로 그 지시문, 그 문장이에요. 얘는 주제, 그러니까 얘는 지문 전체를 가지고 보지만 어휘는 문장이에요. 포함된 문장. 포함된 문장. 계속 말했잖아. 그 다음에 앞뒷 문장이라고. 오케이?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예요. 얘는 여기서만 해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의 흐름이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주제 유형, 그러니까 주제를 보면서 제목을 찾았잖아. 앞뒤를 보면서. 그러면 얘는 그 문장들을 보면 돼요. 내용을 파악한다에 치중할 게 아니라 흐름상 적절한지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용을 알아야지 그 내용이 뜻밖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극적으로 바뀌든 안 좋게 바뀌든 뭔가 말이 안 되게 바뀌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유도리가 생긴다고요. 지문을 조금 덜 해석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3이 이 41분 풀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확률에 따라서 얘가 남느냐 안 남느냐에 따라서 어휘가 포함된 문장을 어떻게 독해를 하느냐. 독해에다가 너희들이 힘을 주는 정도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선택지를 찾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 흐름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우면 되죠.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거를 확인하면 되겠다. 오케이? 기억하십시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특급 부책은 없습니다. 어려운 유형도 아닐 뿐더러 앞에서 설명해준 것도 이미 충분히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뺐습니다. 특별히 뺐고요. 이제는 특급 부책이 아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